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 100번을 강조드려도 부족한 외국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외국어와 취업이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그럼 어떤 외국어를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회사 입장에서는요, 말을 할 수 없으면은 업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 지식이야 현장에서 조금씩 어떻게든 몸으로 배울 수 있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지만, 외국어는 당장 말을 못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언어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어떤 언어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언어든 외국어 하나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대박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꼽자라고 하면 영어입니다.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만 가더라도 무역회사는 영어를 기본으로 깔고 제2 외국어가 가능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제2 외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를 못하면 서류 단계에서 커트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채용 공고에 뭐가 있습니까? 뭐 토스 몇 급 이상일 것, 토익 몇 급 이상일 것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입사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일단 영어를 깔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영어만 잘해도 되는 거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잘한다는 기준이, 당장 취업 사이트 영어로만 검색해 보셔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이티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인의 기준에서 영어를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네이티브와 같은 영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제2 외국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영어 하나도 힘든데 제2 외국어까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디 있나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영업 직군 같은 데를 보면은 기본 경쟁률이 최소 100대 1이며 실무자 면접까지만 가면은 뭔 그렇게 외교관 자식들이 많은지, 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원어민으로 깔고 가면서 제2 외국어를 익혀가지고 많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영어 면접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원어민 면접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자, 영어는 무조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제2 외국어를 함께 기재를 하면은 이제 제2 외국어 팀으로 묶입니다. 저는 중국어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팀으로 묶이고, 일본어가 전공인 사람들은 일본어 팀으로 묶이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 같은 것들은 한국인 면접관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면접관이 그냥 한국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해서 대충 들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해당 국가 원어민이 함께 면접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2 외국어가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2 외국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도 면접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야, 이 정도 언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은 진짜 넓은 것을 느낍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면접 기회조차 없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영어만으로도 이제 면접 기회가 있기는 한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그럼 영어만 가능한 사람은 어느 팀에 묶일까요? 적당히 랜덤으로 중국 팀이나 이제 일본 팀으로 묶인 다음에 능수능란하게 영어로 면접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저는 이제 중국 팀이었으니까요, 다 이제 중국어로 이제 원어민이랑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세 번째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한테 이렇게 중국어로 막 하니까 그분이 저는 중국어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영어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앞에 있는 면접관이 중국어 전혀 못해요? 조금이라도 해봐요. 아는 것만이라도 해봐요. 라는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2 외국어는 가산점의 정도를 넘어서 필수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어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제2 외국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유망하나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가장 교역량이 많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꼽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어, 중국어보다 약간 특수 언어,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도 굉장히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언어가 굉장히 유망한가요? 제가 어떤 제2 외국어를 배울까요? 라는 질문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대박인 거고요. 그다음에 유망하고 아니고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바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뭐라도 자신과 가장 적성이 맞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2 외국어를 적성이 아닌 취업을 기준으로 배운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라랑 정말 안 맞는데 저 나라 언어를 배워요? 하나도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2 외국어는 무조건 관심입니다. 그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온몸으로 언어를 배워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게 사랑이죠. 자, 그래서 제발 저한테 제가 제2 외국어 어떤 거 선택할까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하면 중간은 갈 것입니다. 왜요?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선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교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배워두면 유망하겠죠? 아니, 그럼 중국어와 일본어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둘 중에 어떤 것을 배울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 거 맞고 제발 정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답정 너를 위한 정답! 중국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으면 회화 실력을 올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언어이고요.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일본 유학생 이상으로 회화를 잘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즉, 한국인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능숙하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제2 외국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위해 1년, 2년 바짝 잡고 제2 외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어로 원어민 면접을 봤을 때는요, 이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을 한 친구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공부를 한 친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함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똑같이 어학 성적이 높더라도 한국에서만 공부한 친구와 중국에서 유학을 한 친구의 이 정도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만 빠르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고 회화도 어느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본어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말을 듣고 나면 진짜야? 지금 영어나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다 제2 외국어를 잘한다고? 정말? 제2 외국어 1개 정도가 아닙니다. 3개 국어, 4개 국어가 능숙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주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쟁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외국어보다 한 단계 더 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럼 도대체 외국어 성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공계, IT, 기술을 전공하신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어학을 전공한다? 아니면 나는 무역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토익을 한 85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그 정도 800점대를 목표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서류 광탈입니다. 토익은 무조건 900을 넘어서 950 정도는 받아야 이제 면접관이 보기에 얘가 영어는 좀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아니, 지금 900 넘기기 드는데 950이요? 경쟁률이 100대 1, 수백 대 1, 1000대 1까지 갑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서류 전형을 할 때 슥슥슥 보다가 일단 토익 점수를 좀 잘라볼까? 950 아니 900점대 초반 애매한데 얘는 왜 800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 800점대가 대단한 건 맞지만 그 회사,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워낙 900점대, 특히 950점 넘어간 거 만점도 많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 800점대 그 점수를 가진 사람을 굳이 이게 채용할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익 같은 경우는 무조건 950은 넘긴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제2 외국어도 영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저 취업 활동할 때는 물론 저 때보다 요즘에 훨씬 더 구직자들의 스펙이 좋습니다. 저 때는 기본이 이제 쌍900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쌍900이 뭐예요? 토익 90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900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900점대라고 하면 쌍900이라고 했고요. 물론 쌍900도 서류 광탈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서 면접 가서 그나마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건 저희 때는 은하철도 999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900점대 성적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토익 점수가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가야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는지 어떡하냐? 제가 그걸 온몸으로 겪어봤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직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가 이제 토익이 거의 15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토익이 870, JPT가 830, HSK가 7급이었습니다.
서류 광탈이었습니다. 한 100개 넣으면 1개, 2개 정도 합격할까? 그래서 제가 1년 작정하고 870인 토익을 960으로 끌어올리고 830이었던 JPT를 935까지 끌어올리고 HSK 8급을 받고 나서요. 서류 10개 넣으면 8개가 합격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일단 외국어 성적이 높으면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기 때문에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일단 서류 합격률을 높여야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 여러분의 훌륭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경쟁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죠. 정말 저희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스펙자도 요즘은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너무 편하게 넷플릭스 보면서 놀지 마시고 토익이 됐건 뭐가 됐건 단 1점이라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나 토익 막 900 몇십 점 됐으니까 이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그 각오로 계속 끌어올리셔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현실이 굉장히 씁쓸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어 성적 올리는 꿀팁,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단기간에 외국어 성적 올리는 공부 방법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